너는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가르치나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할 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서 적어보자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사랑, 친절, 우정, 시간,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때 돈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가족의 꿈을 이루어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쓰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고 이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 유대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이럴 때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식 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성경,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라고 시계, 그리고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의금은 성인식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인식에 참여했었던 그런 친척들이 다 축의금을 준비해서 오는데 그 규모가 수천만 원이 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의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축의금을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이제 부모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축하금처럼 저도 아이가 5살 때 2천만 원을 증여를 했고요. 또 15살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 이 돈을 굴릴 수 있도록 경제 근육을 만들어 주고요. 또 스스로 굴릴 수 있도록 유대인 부모님처럼 저도 좀 잘 도와줄 예정입니다. 요즘에는요,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공부는 잘 하는데 아이가 아이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는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은 엄마는 전공을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커서 뭐 할지 고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는 학원은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냥 몇 개 줄이지. 그럼 너 편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저 20살에 독립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지금처럼 용돈은 최소한으로 주고요. 알바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세상 경험도 해보고 노동의 가치도 얻는 그런 방법을 할 거고요. 또 아이가 독립했을 때 증여해준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아이가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불려가지고
자산을 더 많게 할 수도 있겠고요.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잘 모으고 불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모아가지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또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고 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 꼭 사교육 시켜야 할까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 되기 전까진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학원을 줄이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요즘은 친구끼리 점수를 비교하고 학교에서 또 생활할 때 공부를 너무 못하면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낸다고 해도 아이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는 이제 수학, 영어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약간 자유방임으로 테두리 안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에 자유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체적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사교육 틀에 넣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고 싶어요. 미래를 그려주고 동기부여를 그려주는 그 틀 안에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길을 도와주고 싶지 요즘에는 또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로 또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길이 있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가 최근에는 엄마 나 수능 보는 거 너무 싫을 것 같아 대학을 꼭 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아이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저는 아이의 선택을 믿고 응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는 사교육비를 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시스템이 학교에서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이는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큰 의욕이 없고 최소한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맞춰주는 거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욕심이 생겨서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서포트를 할 거지만 굳이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왜 더 중요한가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가정과 꿈 그리고 또 행복 이런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돈을 잘 관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돈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니까 그 돈을 잘 관리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자기 꿈도 또 크게 꿀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아이한테 일깨워주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나 진짜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는 안 해요. 그 마음은 응원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못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또 같은 돈을 만약에 쓰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한 잔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이 돈을 5,000원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이 가치가 전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보여줍니다.